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상식 시간, 일종의 복습 시간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게 2008년이었으니까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마치 이제 괴담인 듯 촛불 집회가 일부의 선동에 의해 이루어진 듯 이렇게 호도해 왔었는데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관련 이제 쟁점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정부와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신반의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장님, 최근 이제 말 많고 탈 많은 새누리당의 이 김무성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설화를 일으켰는데요. 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토론회에서 이 광우병 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제대로 벌을 받았는지, 그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 기회만 되면 이런 발언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려고 애쓰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만큼 이제 타격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제 기억을 상기한다는 차원에서 2008년 당시 합의가 어땠었는지부터 한번 돌아보죠. 예, 2008년 당시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은 전 연령의 쇠고기 및 일부 내장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월도 아니고 30개월도 아니고 전 연령이니까 심각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촛불 집회가 거세게 일어났고요. 그러자 이제 양국 정부가 이 기존의 합의를 인정을 하면서도 이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한국민들의 의식이 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네, 당시에 촛불 집회가 커지자 정부는 한국의 수입 조건은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국제 수역 사무국 기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처럼 수입하지 않는 주변국은 모두 미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요. 또 주변국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작년 5월에 이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이 베르나드 발라드 사무총장이 두 나라가 합의한다면 그것이 OIE의 규정과 달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OIE의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부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 들이대는 논리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국제규범,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건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수입 조건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20개월 미만 쇠고기보다는 완화가 됐지만 전 연령대 및 일부 내장 수입이라는 우리나라의 수입 조건보다는 여전히 엄격한 것이죠. 그리고 2010년 대만이나 2009년 멕시코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쳤고요.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말대로라면 미국이 이제 일본이나 멕시코, 이 대만 이런 나라들을 WTO에 제소를 했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제소한 사례는 없고요. 그걸 이유로 이제 재협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재협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꾸로 이 WTO에 제소를 당한 것은 우리나라였는데요. 이 캐나다가 2009년에 이 미국과 캐나다 모두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산은 수입을 허용하고
캐나다산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2011년에 캐나다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되 내장 수입은 금지한다 이렇게 그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 작년이었던가요? 이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는데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2008년 당시에 정부는 또 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작년 4월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수입 중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염된 사료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닌데다 이 안전한 비정형 광우병이라 재협상이 불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측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보다 한 달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렇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일단 수입을 중단을 해야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이 해명하러 오면 이거를 이제 깐깐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농림부는 미국이 해명을 하기 전에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농림부가 이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좀 미국의 편의를 봐주는 행태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수입 중단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는 식으로 수입 거의 중단 수준의 이런 이 상황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작년에 굉장히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뭐 호주산이나 국산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가 적발됐다고 하던데요. 예, 최근 박주선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이 2008년 이후 국가별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현황을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수입 쇠고기가 총 3,140건이었고 이 중에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이나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건수가 1,281건, 450톤으로 30%를 차지를 했습니다. 호주산을 국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속인 경우가 824건으로 한 359톤이었고요. 여러 국가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속인 사례가 한 609건,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속인 사례가 426건으로 한 185톤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에 14톤, 2009년에 58톤, 2010년에 152톤으로 매년 이 허위 표시 건수가 증가를 하다가 2011년에는 이제 67톤으로 다소 줄어들었었는데 이 광우병이 작년 4월에 발생을 하면서 2012년에는 또 83톤, 올해 또 8월까지 75톤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고 싶어도 허위 표시 때문에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정부나 새누리당은 실제 국내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공식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 걱정을 괴담이라고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20년가량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 광우병을 확인을 하려면 이 뇌를 부검을 해야 되죠. 이게 근데 이제 전통 관례상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광우병 걸릴 확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확률이 적더라도 위험이 있다면 그걸 방지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계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제 검역 주권인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고는 그걸 포기하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괜찮아 그냥 먹어 하는 식인 거니까요. 네, 올해 5월에 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이제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정도의 국가로 변경을 하면서 또다시 수입 압력이 이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광우병이 발생한 지 석 달 뒤인 7월에 미국이 OI에다가 이제 지위 등급 상승을 상승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논의를 했는데 찬성과 반대가 갈려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 미국에서 폐사한 소의 23%가 동물 사체 처리 시설인 이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등으로 가공되고 있고 2009년 10월까지 특정 위험물질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위를 비반추 동물의 사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 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30%는 반추 동물과 비반추 동물의 육골분을 섞어서 제조가 됐고 미국의 농장 5곳 중 한 곳은 이 반추 동물인 소와 비반추 동물인 돼지나 닭을 혼합해서 사육하고 있는데도 광우병 교차 오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가지고 반대를 했죠. 아시다시피 광우병이라는 게 이제 소가 이제 소고기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OI 과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에서 이 합의가 안 됐는데도 이제 그런 변경을 승인하는 보고서를 냈고 총회에서 이게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과학이 아니라 힘으로 이 등급 상향을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오랜만에 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또다시 미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이 있을 텐데요. 이 박근혜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추가 개방 문제 때문에 이 쇠고기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괴담으로 치부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최근 사항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꿀통경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